이번 실습 시간에는 지난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텐스플로의 CNN 기본적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앱리스트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텐데요. 무려 99%의 정확도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코드는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CNN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보면 이미지를 받아서 컨볼루션을 통과시키고 서브 샘플링, 컨볼루션, 서브 샘플링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친 다음에 이것을 fully connected 된 네트워크에 연결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실습에 우리가 사용할 우리 구조를 보면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 두고요. 그리고 풀링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이렇게 한번 두 개의 어떤 컨볼루션 레이어를 두고 그리고 그 나온 결과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연결시켜서 10개 중에 한 개, 우리 엠리스니까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이제 만들어 실제로 텐스플로우를 구현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인풋에 이미지를 조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MS를 읽어오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한 줄로 텐스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읽어오면 이 데이터는 784개의 값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x를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로 두고 이 값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n개의 이미지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번과 동일하고요. 자, 이제 이것을 이미지 입력으로 넣기 위해서 이것을 리쉐입을 한번 해줍니다. 리쉐입을 해줄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28 x 28의 이미지고, 그리고 한 개의 색깔을 가지죠. 그리고 이것은 n개, 내가 알아서 맞춰봐 하는 마이너스 1의 개념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8 x 28 곱하기 1, 이 이미지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x 이미지를 리쉐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x 이미지가 바로 여기 입력이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x 이미지를 가지고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되나요? 자, 이미지는 이렇게 입력됩니다. 28 x 28 그리고 하나의 컬러가 되는, 그리고 n개로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들어올 텐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필터를 사용해서 컨볼루션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 필터의 크기는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3x3의 필터, 그리고 색깔은 하나, 이것은 이것과 동일한 값이 되겠죠. 했고, 필터는 몇 개는 사용할 겁니까? 나는 32개의 필터를 사용하고 싶어요. 많이 사용하고 싶죠. number of 필터가 됩니다. 자, 32개의 필터. 자, 그러면 우리가 32개의 어떤 컨볼루션 값들이 생겨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값을 한번 통과시키죠. 이렇게 통과시키죠. 컨볼루션 2D하고 X 이미지를 입력을 하고 이 값.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해야 될 게 스트라이드를 얼마로 할 것입니까? 스트라이드 1로 할 거예요. 또 패딩은 same으로 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패딩이 same이라는 것은 이 스트라이드가 1과 1 곱하기 1의 기준일 때 이 웨이트 값의 웨이트에 크게 상관없이 우리의 출력 값은 이 L1의 출력 값은 입력의 이미지 사이즈와 같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한번 통과하고 나오면 이런 형태의 사이즈가 될 겁니다. 28 곱하기 28이 되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필터를 32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32개의 컨볼루션 값들이 생겨날 거죠. 자, 이렇게 이것이 이 컨볼루션을 통과시킨 다음에 우리 텐스의 쉐입이 될 겁니다. 자, 이걸 잘 모르시면 그냥 여기서 L1을 한번 프린트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값이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렐루라는 것을 통과시킬 거고요. 렐루를 통과시킨 다음에 맥스 풀링을 할 겁니다. 이 맥스 풀링을 할 때 역시 우리가 커널 사이즈 2x2로 정해줬고요. 패딩은 2 곱하기 2로 정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트라이드죠. 스트라이드는 2 곱하기 2로 정해주고 패딩은 same. 그러면 이 스트라이드가 1x1일 경우에 같은 28 곱하기 28의 그림이 나오지만 이 스트라이드가 이제 2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숫자 그림은 14x1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풀링을 거치면 이런 형태의 14x14에 그리고 이 채널의 개수는 똑같죠. 32개.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나와질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그냥 모르면 한번 프린트를 해보시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원래 받았던 이미지가 이렇게 됐고요. 우리가 컨볼루션을 통과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렐루를 통과시키면 뭐 그대로죠. 그런 다음에 맥스풀을 통과시키면 이런 형태의 이미지로 나와집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시킨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미지를 사이즈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14 곱하기 14에
32 채널이다.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앞에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미지 들어오는 값을 이 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필터를 정할 때 요것은 똑같은 값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32와 32가 되겠고요. 자, 필터의 개수는 얼마를 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3x3으로 하면 되고, 몇 개를 쓸 거예요? 64개의 필터를 쓰겠습니다. 많이 쓰죠. number of filters 씁니다. 여기는 64개의 필터를 쓸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64개로 쭉 퍼져나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라이드는 1을 넣어주고요. 패딩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크기에 대신 채널만 64개로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필터를 64개 사용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 다음에 풀링을 우리가 렐로를 통과시키고요. 렐로를 통과시키는 것은 사이즈를 변경시키지 않고 풀링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커널 사이즈는 2x2로 주고요. 여기 스트라이드가 2x2입니다. 이거 주목하셔야 되고요. 패딩 사이즈는 같게. 자, 그렇지만 패딩을 같게 했지만 스트라이드가 2x2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지의 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7x7이 될 거고요. 이 사이즈는 7x7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 곱하기 7에 64개 채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풀링까지 마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넣을 겁니다. 이제 풀리 커넥티드로 넣을 때는 이 값을 지금 입체적으로 되죠. 3x3, 7x7 곱하기 24. 이것을 펼쳐야 되죠. 쭉 펼쳐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리쉐입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리쉐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1은 n개의 값. 그리고 리쉐입 하는 값은 이만큼의 곱 7 곱하기 7 곱하기 64의 값으로 리쉐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크기가 7 곱하기 7 곱하기 64가 되겠고 이런 것이 n개만큼 있겠죠. 자, 이렇게 펼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풀리 커넥티드로 넣을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값이 얼마일까 잘 모르면 그냥 여기서 프린트를 해보시면 이런 형태로 프린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2D를 처음에 컨볼루션을 통과시킨 것이 14x14, 64가 될 거고요. 필터의 개수가 64였으니까 렐루를 통과시키면 값이 변하지 않고 그 다음 맥스풀 하게 되면 이제 7x7로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라이드가 2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펼치입니다. 펼치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리쉐입인데 이 값이 3136개의 특징 퓨처가 되겠죠. 3136개의 벡터가 되고 역시 n개의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면 이 값이 이제 fully connected로 들어갈 텐데 처음에 이미지가 있었죠. mnist 이게 784였죠. 24가 by 24 이것을 우리가 이런 컨볼루션 레이어를 C1, C2를 거치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되었냐 3136개로 늘어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fully connected로 넣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되겠죠. 자, 마지막 단계 fully connected 레이어.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L2 마지막으로 받아왔죠. 그러면 우리 웨이트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해본 것처럼 입력의 값, 벡터의 입력의 값 이것이었고요. 아까 3136개였죠. 이거 3136개. 그리고 출력의 값은 아웃이죠. 이것은 10개입니다. 왜인가요? 이것은 0부터 9까지 중에 하나를 찍어내기 위한 거죠. 예측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바이어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바이어스. 자, 물론 이제 웨이트를 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정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뭐 3이 돼야 되겠네요. 오타가 하나 있네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는 역시 아웃 출력의 값과 똑같은 형태로 주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이파테시스를 주면 되겠죠. 하이파테시스는 우리가 곱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해봤던 것처럼 이것이 입력, 우리가 이제는 X 이렇게 했었죠. 그 입력이 되겠고 입력이라고 보시죠. 그냥 인풋 이거 곱하고 그리고 바이어스를 더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전에 했던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전과 똑같은 방법이고요. 이 앞부분에 컨볼루션을 넣어서 피치의 개수를 왕창 늘렸습니다. 3136개로 늘렸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밸루에이션 하고 학습하고 이밸루에이션 하는 것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션을 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폭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루프를 돌고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고기에 맞게 그 배치 사이즈에 맞게끔 하는 X, S와 YS를 가져온다면 이걸 가지고 피드딕스 이렇게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코스트 그리고 옵티마이즈를 실행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이 피드를 넣어서.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와 똑같이. 자, 그런 다음에 이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이게 정확한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역시 우리 하이파시스 한 것 중에 가장 큰 값을 우리 가져오면 0부터 9까지 하나 결정이 되겠죠. 그것과 이 y 값, 실제 레이블의 가장 큰 값을 비교해서 같으면 1, 아니면 0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true, false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플러 32로 해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게 되면 accuracy가 나오죠. 그래서 accuracy 출력하면 됩니다.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면 이렇게 F폭마다 이 코스트가 상당히 떨어지면서 무려 98%의 정확도로 우리가 이 엠니스트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98%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 놀라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 3개 정도 쓰고 그리고 풀리 커넥티도 한 2단 정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냥 기계적으로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2개 이렇게 있었죠. 여기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나왔던 이 값은 조금 변경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역시 이렇게 우리가 펼쳐내고요. 자, 이 값을 리쉐입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낸 것을 잘 기억했다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여기에다가 이렇게 웨이트를 정해서 몇 개를 출력할 겁니까? 625개 출력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단에 또 풀리 커넥티드는 또 62개를 입력으로 받아서 최종 10개를 내는. 그래서 아까와 똑같지만 조금 더 한 단을 더 가지게 됩니다. 각각 여기 한 단을 더 가지고 여기 또 한 단을 더 가지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연결한다. 코드를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어떤 장점이 있을까? 물론 애큐러시 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장점은 바로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드랍 아웃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학습할 때는 반드시 1로 학습할 때는 0.5나 0.7로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는 반드시 1로 해서 이 드랍 아웃이 값이 변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드랍 아웃과 몇 단계의 더 추가적인 우리가 레이어를 넣었을 때 99%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 해보았습니다.